병장 도윤이 매일 괴롭히던 후임 진우가 쓰러졌습니다. 이 친구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김선호 하사가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진우는 내 아들이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힌 후임이 하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1997년 11월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일어나는 군인들 사이에서 병장 장도윤은 이미 완전 무장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오늘도 하루 시작이다. 도윤의 외침에 내무반 12명이 일제히 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대 3개월을 앞둔 23세 도윤은 이 부대에서 누구보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고참이었습니다.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2년간 쌓아온 군 생활의 노하우가 그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죠. 김상철, 너 어제 순찰 때 졸았지? 오늘 화장실 청소 추가. 예, 병장님. 박민수, 총기 손질 다시. 어제 검사 때 녹 있었던 거 못 봤나? 죄송합니다, 병장님.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동기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같은 기수인 조성민 병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도윤아, 너 요즘 후임들한테 좀 심한 거 아니야? 어제 김상철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데.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군대에서 눈물 없는 놈이 어딨어? 이게 다 군기야. 나도 이렇게 당해가며 배운 거야. 그래도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든 말든 여긴 최전방이야. 적당히 하면 죽는 곳이라고.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후임들은 고참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놀렸고 도윤은 습관적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누가 밥을 남기는지, 누가 느리게 먹는지 모든 것이 그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후임들에게 소총 분해 결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총은 군인의 생명이다. 한 번 실수하면 너뿐만 아니라 전 소대가 위험해진다고. 그때 후임 중 하나인 이현우가 총기 분해에 실패했습니다. 부품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장난감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실전에서 총 잘못 다뤄서 적한테 죽으면 죄송하다고 할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철책선 너머 북쪽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씩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녁 식사 후 내무반에서 후임들은 각자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상에 앉아 집에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무사히 돌아와라.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제대하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마이너스 어머니 드림. 편지를 읽고 있는 도윤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엄한 얼굴로 돌아갔죠. 야들아, 정리정돈 제대로 해라. 내일 아침에 검사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내무반 문이 열리며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장도윤 병장, 새 신병 왔다. 내일 아침에 인사시켜라. 예, 중대장님. 이름이 뭡니까? 이진우. 서울에서 왔고 대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더라.
잘 좀 봐줘라.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도윤은 새로 온 후임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진우, 키 170cm 정도의 마른 체격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선임님, 이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의 인사는 또렷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반갑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지? 예, 최전방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진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신병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진우에게 부대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긴 사회랑 달라. 규칙이 엄격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알겠나? 예, 선임님. 그리고 여기서는 서열이 중요해. 선임 말씀은 무조건이야. 이해했지?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진우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닌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무반에는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이 후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다른 신병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선임들의 지시를 따랐죠. 하지만 도윤은 점점 진우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너 총기 손질 왜 이렇게 느려? 아침 개인정비 시간, 도윤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벌써 총기 손질을 끝냈는데 진우만 혼자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님. 꼼꼼히 하려다 보니. 꼼꼼히? 군대에서 꼼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도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진우는 왜인지 한 박자씩 느렸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전술 훈련 중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엎드려 뻗쳐 모든 후임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만 유독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이진우, 뭐 하는 거야? 자세가 왜 그래?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가 다시 자세를 취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직접 다가가 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똑바로 배우라고. 예, 선임님. 그 순간 도윤은 진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이해의 눈빛이었죠. 마치 도윤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그가 소리를 지르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진우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내무반에서 도윤은 동기인 조성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새로운 그 후임 어때? 이진우 말이야?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 뭐가?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글쎄, 다른 놈들하고는 뭔가 달라. 내가 혼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더 세게 혼내면 되지 뭐. 성민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게 정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진우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고 다른 후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진우, 너 오늘 창고 청소해. 예, 선임님. 그리고 화장실도 다시 닦아. 어제 한 거 깨끗하지 않더라. 예, 알겠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늘 담담했습니다.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굽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도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소등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도윤은 진우를 불러내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진우, 너 뭐가 특별한 줄 알아?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놈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지?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주어진 일? 여긴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긴 배우는 곳이라고. 군인이 되는 곳이야. 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도윤이 원하는 반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도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말 도윤은 휴가를 나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군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어때? 별일 없고? 별일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상한 후임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다고? 뭐가? 도윤은 진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너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건 아닐까? 요즘 젊은 친구들 똑똑하잖아. 성숙하다고요? 그래, 어쩌면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르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도윤의 마음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도윤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다가 화장실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진우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선임님. 잠이 안 와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왜?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적응하느라고요. 그 순간 도윤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혹시 울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우의 표정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라. 예, 선임님.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후임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부대에 온 지 보름이 지난 12월 첫째 주 부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선임하사가 부임한다는 것이었죠. 오늘부터 김선호 선임하사가 우리 부대에 부임하신다. 15년간 최전방 근무 베테랑이시니까 모두 긴장하라. 중대장의 발표가 끝나자 내무반은 술렁였습니다. 베테랑 하사의 부임은 보통 큰 변화를 의미했거든요. 오후 3시 군용 지프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도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선호, 단단한 어깨와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전방 근무로 단련된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 대면에서 김선호는 도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병장 장도윤이지? 예, 선임하사님. 자네 소대에서 요즘 잡음이 많다던데.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잡음을 말하는 건지. 잡음이라고 하시면 신병 관리 말이야. 요즘 애들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들었거든. 김선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선호가 간부 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후임들과 함께 앉았던 것입니다. 다들 밥 맛있게 먹고 있나? 예, 선임하사님. 그때 김선호의 시선이 진우에게 꽂혔습니다. 아주 오래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신병인가? 예, 이진우입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맞나? 예, 맞습니다. 도윤은 그 대화를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진우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다른 후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도윤을 감시하는 것처럼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아침 점호 때도 훈련 시간에도 심지어 후임들과 대화할 때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지켜봤습니다. 장도윤 병장.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김선호가 갑자기 도윤을 불렀습니다. 예, 선임하사님. 후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선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기 교육하고, 훈련 철저히 시키고, 군기 교육? 어떤 식으로 하는 군기 교육인가? 도윤은 순간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김선호의 계속되는 추궁에 도윤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찰 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진우와 함께 철책선을 돌고 있을 때 김선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순찰 중인가? 예, 선임하사님. 그런데 김선호가 진우를 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진우, 자네는 먼저 들어가 있어. 병장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예, 선임하사님. 진우가 사라지자 철책선에는 도윤과 김선호만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도윤. 김선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예, 선임하사님. 이진우 그 친구 말인데.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나? 다른 후임들과 똑같이? 정말로? 김선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군. 김선호는 그 말을 남기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도윤은 묘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동기 성민에게 털어놨습니다. 야, 김선호 하사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진우에 대해서만 묻더라고. 혹시 둘이 아는 사이인가? 그럴까? 아니면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럴까 하는 거지? 두 사람이 뒤돌아보니 김선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내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김선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닙니다. 선임하사님. 앞으로 조심하라. 여긴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김선호는 사라졌습니다. 도윤과 성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 시간, 도윤은 평소처럼 후임들에게 체력 단련을 시켰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모든 후임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조금 느렸습니다. 이진우, 뭐 하는 거야? 도윤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뒤에서 김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장님, 잠깐. 도윤이 뒤돌아보니 김선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예, 선임하사님. 훈련은 적당히 하는 게 좋겠군. 그 한마디가 훈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선호의 경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내심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만 감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12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혹독한 추위가 부대를 덮쳤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점호에서 진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어디 있나? 도윤이 물어보자 옆 침상의 후임이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진우가 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배가 아파서.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어나. 도윤이 진우를 일으키려 했지만 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 이진우. 큰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진우를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의무병이 진우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친구 스트레스성 위험이 심해요.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병장님, 요즘 이 친구한테 무리한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위가 이렇게 될 정도면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인데. 의무병의 말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훈련만 했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선호 선임하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선임하사님, 이진우가 쓰러져서. 김선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진우를 보더니 의무병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상당히 심해서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병장 장도윤, 밖으로 나오자. 의무실 밖 복도에서 김선호는 도윤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자네가 매일 보는 후임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김선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진우가 아프다는 말을 안 해서. 아프다는 말을 안 했다고? 그럼 후임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나?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진우가 힘들다고 말했어도 들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앞으로 조심하라. 이런 일 또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김선호가 사라진 후 도윤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의무실에 있는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어때? 네, 괜찮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우가 맞았습니다. 정말 소용없었을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군대니까요. 군대니까? 네. 원래 이런 곳이라고 들었어서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정말 원래 이런 곳이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의무실에서 나와 정상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 시간, 도윤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후임들을 지도했습니다. 특히 진우에게는 무리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하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기 성민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약해졌어? 약해진 게 아니야. 그냥 뭐, 하사 때문에 눈치 보는 거야? 성민의 말이 도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눈치 본다고? 내가 왜 눈치를 봐? 그럼 뭐야? 예전에 너답지 않잖아. 그날 밤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우가 쓰러진 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건가?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개인정비 시간, 진우가 또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총기 손질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진우, 왜 이렇게 느려? 도윤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렸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김선호의 감시, 동기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의 담담한 반응이 도윤을 자극했습니다. 일어나. 도윤이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내무반 밖 복도로 나간 도윤은 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뭔가 특별한 줄 알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다른 놈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는 이유가 뭐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 왜 대답 안 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참지 못하고 진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진우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하사님한테 매일 감시받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선우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김선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김선우가 복도 끝에서 나타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진우를 벽에 밀쳐놓은 채로 굳어 있었고 진우는 어깨를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장 장도윤. 김선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예, 선임하사님. 지금 뭘 하고 있었나? 도윤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육인가? 김선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진우, 어디 다친 곳 없나? 아닙니다, 선임하사님. 진우의 대답을 들은 김선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병장실로 따라오라. 병장실로 향하는 길, 도윤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앉아라. 병장실에 들어선 김선호는 도윤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책상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진우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다. 선임하사님, 말하지 마라. 내가 다 봤으니까. 김성고의 말에 도윤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매일 밤 창고 청소시키고 남들보다 늦게 재우고 이유 없는 얼차려에 폭언까지. 이게 교육인가? 그런데 자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있지?
김선호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도윤이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진우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김선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진우는 내 아들이다. 김선호의 말이 병장실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그래. 내 외아들 이진우다. 도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럼 왜 성이 다릅니까? 어머니 성을 따랐다. 군대에서 특혜 받을까봐 내 성은 쓰지 않았지. 김선우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려고 했다. 군대에서 아버지 덕 보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럼 왜 나섰느냐고? 내 아들이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나?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진우를 괴롭히는 걸 처음 본 게 일주일 전이야. 그때부터 지켜봤다. 선임하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뜻인가? 김선호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자네는 군기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망가뜨렸다. 내 아들을. 그 순간 병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사님? 김선호가 일어나서 중대장에게 경례했습니다.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보고해 보세요. 장도윤 병장이 신병을 부적절하게 대했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입니까, 병장?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독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중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선호가 중대장을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대장님, 징계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휘 책임입니다. 제가 일찍 개입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직접 가혹행위를 한 건 장병장이니까요. 그래도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김선호가 자신을 감싸려고 하는 걸까요? 오후에 도윤은 진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의무실에서 나와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선임님. 너 정말 하사님 아들이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특혜받는다고 생각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아버지께 피해될까 봐서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괴롭혔잖아. 군대니까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들었어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군대라고 해서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야. 그날 저녁 김선호가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하사님, 왜 저를 감싸주십니까? 감싸는 게 아니다. 진짜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선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우를 이 부대로 보냈거든.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군대에서 제대로 된 선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진짜 성장할 수 있다고. 김선호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봤나 보다. 자네를 너무 믿었나 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도 늦어. 하지만 김선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네도 이번 일을 통해 뭔가 깨달았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김선호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변할 수 있을까요? 김선호와의 대화가 있은 다음 날 도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우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에서 도윤은 후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었죠. 오늘 훈련 준비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후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의 도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훈련장에서 도윤은 후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각자 힘든 점 있으면 말해봐. 후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후임 중 하나인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임님, 저 어깨가 좀 아픕니다. 어깨?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무거운 것 들다가. 평소에 도윤이었다면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오늘 무리한 훈련은 빼고 의무실에 가서 한번 봐라. 예, 정말입니까? 김상철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도윤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같이 앉아도 될까? 진우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네, 선임님. 도윤이 진우 옆에 앉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밥 맛있어? 네, 괜찮습니다. 진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임님이 변하신 것 같아요. 변했다고? 네. 예전 같지 않으세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도윤은 진우에게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하사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선임님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내가 곤란해진다고? 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주면 다른 후임들한테 미안하고 안 주면 아버지한테 미안할 테니까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어차피 군대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진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대가 그런 곳이 아니야. 아니,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김선우를 찾아갔습니다. 김선우는 부대 뒤편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왔나? 김선우는 담배를 끄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사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야. 왜 저한테 아들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했으면 어쨌을 것 같나?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처음엔 더 잘해줬다가 나중엔 더 심하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어. 김선우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켜본 거야.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처음엔 실망했지.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 김선우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어. 자네도 이제 깨달은 것 같고. 그날 밤 도윤은 내무반에서 후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봐. 후임들이 도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후임들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많이 줬지? 군기라는 명목으로 괴롭히고. 후임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진짜 군인다운 선후임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때 후임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후임들이 긴장했습니다. 너희들도 변해야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날 밤부터 내무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후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의 어려움, 집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사죄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선임이 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도윤은 감봉 1개월과 부대 내 봉사활동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선호가 선처를 호소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호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네. 지금까지는 깨닫는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변하는 과정이지. 김선호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선임을 만나서 다행이야. 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좋은 선임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도윤의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1998년 1월, 제대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부대는 혹독한 추위에 휩싸여 있었지만 내무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침 기상과 함께 도윤은 후임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일어나자. 오늘도 화이팅하자. 후임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임님, 아침에 눈 많이 왔네요. 후임 김상철이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순찰 조심해야겠다. 도윤은 진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컨디션 어때? 어제 감기 기운 있다고 했는데.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가 개선된 후 그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침 훈련 시간, 도윤은 후임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훈련을 해보자.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후임들은 서로 격려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강압보다는 배려가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진우야, 체력이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선임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선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도윤은 진우와 다른 후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우야, 저녁하면 뭐 할 거야? 대학교 복학해서 공부하려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요. 상담 심리학? 네. 군대에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잘할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김선호에게 불려갔습니다. 부대장실에서 만났습니다. 하사님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김선호는 차를 한 잔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지? 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변했어. 김선호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사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야. 자네 자신의 힘이지. 김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네가 미웠어. 내 아들을 괴롭히는 놈이라고 생각했거든. 당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니까 자네도 피해자더라. 잘못된 군대 문화의 피해자. 도윤은 김선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네도 누군가에게 당해봤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겠지. 맞습니다. 저도 후임 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지? 그 악순환을 끊었어. 김선호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야. 복수요? 응.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갚는 것. 그게 진짜 복수지. 그날 저녁 도윤은 진우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 뒤편 언덕에서 별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진우야, 나한테 정말 화 안 났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이해해요. 선임님도 힘드셨을 거라고. 진우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 정말 어른스럽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봤을 뿐이에요. 진우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네.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서.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진우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뭘? 전역하고 나서도 이런 선임님으로 살아주세요.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선임님이 변한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그 주말 도윤은 마지막 휴가를 나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군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표정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요? 응. 예전엔 휴가 와서도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어머니의 말에 도윤은 웃었습니다. 좋은 후임들을 만났어요. 특히 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도윤은 어머니에게 진우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했던 부분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 그럼 그 친구에게 고마워해야겠구나. 네,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은 진우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심리학 입문서야. 내가 상담 심리학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봐. 전역하기 전에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내무반에서 도윤은 후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역하면 너희들이 선임이 될 거야.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기억해줘. 후임은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가르쳐줘야 할 동생들이라는 걸. 네, 선임님. 도윤은 특히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분명 좋은 선임이 될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8년 2월 15일 도윤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2년간의 긴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저녁 전날 밤 내무반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후임들이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선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임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변하게 해줬거든.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날 밤 도윤은 김선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군. 네. 처음엔 빨리 전역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후임들이 걱정되네요. 김선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선임의 마음이야. 하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우 잘 부탁했어. 좋은 형이 되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저녁식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도윤에게 저녁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장도윤 병장, 2년간 수고 많았다. 도윤이 경례를 마치자 후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선임님, 몸 건강하세요. 도윤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잘 있어. 네, 선임님도 건강하세요. 저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선임이 뭔지 알거든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김선호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정말 수고 많았어. 진우 잘 봐줘서 고마웠어. 부대 정문을 나서는 길, 도윤은 뒤돌아보았습니다. 후임들과 김선호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년 후 2003년 봄, 도윤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군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군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사님,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임이 너무 괴롭힌다고 하네요. 도윤은 그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그 부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의 상담실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바뀌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꼭 나쁜 쪽으로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오후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진우였습니다. 선임님,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전역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선임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최근에 군대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임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선임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떠올립니다. 선임님, 그때 일은 정말 다 잊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도 가끔 선임님 이야기를 합니다. 도윤이는 진짜 변했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시며 감탄하셨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진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답장을 썼습니다. 진우야, 편지 고마워. 내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다니 정말 기쁘다. 나도 매일 배우며 살고 있어. 군대에서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김선호 하사님께도 안부 전해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마이너스 도윤 형.
며칠 후 도윤의 상담센터에 젊은 군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님, 저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요. 선임이 맨날 괴롭혀요. 그 순간 도윤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과거의 진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그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괴롭히는 선임도 말이에요. 상담이 끝난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였네. 창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아픔과 성장, 죄와 용서의 이야기는 이제 봄을 향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다음 상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그것이 그가 꿈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어디선가 진우도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말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